저는 30년간 신장과 노화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준호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당장 멈추셔야 할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채소 5가지가 50대 이후 약해진 신장에는 독처럼 작용해 기능을 3배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밤에 잠이 깨는 분들은 이미 신장이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있나요?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서 다음날 피곤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드시면 신장 기능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건강에 좋다는 채소를 열심히 챙겨 먹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무겁고 피곤해진다면 그건 채소가 문제가 아니라 약해진 신장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시래기, 묵은지, 미역 같은 채소들은 젊을 때는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5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약해진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쌓이게 되고 그게 결국 붓기, 피로,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채소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제대로 챙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몇 해 전 상담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던 아내분이 어느 날 제게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채소를 듬뿍 드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나물, 케일 스무디, 시래기국 같은 걸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대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하면 바로 따라하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양말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졌대요. 아내분이 걱정돼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남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신장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젊을 때처럼 먹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으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분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강에 좋다는 채소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셨던 거죠. 제가 채소 선택과 조리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시금치는 꼭 데쳐서 찬물에 헹군 뒤 소량만 드시게 했고 케일 스무디는 중단하고 데친 케일을 반찬으로 조금씩 드시게 했습니다. 시래기국은 국물을 버리고 건더기만 먹게 했고 미역국은 일주일에 한 번만 소량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도 억지로 많이 마시지 말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한 번 정도로 줄었대요. 한 달 후에는 다리 무거운 느낌이 거의 사라졌고 낮에도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보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채소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신장에 맞는 방식으로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꿨자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망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부전 위험을 높이는 채소와 잘못된 섭취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시금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시금치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옥살산을 잘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문제는 5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옥살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영양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만드는 물질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옥살산이 몸속에 쌓이면 칼슘과 결합해서 결정을 만들고 이게 신장의 돌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67세 정명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 시금치 생즙을 한 컵씩 마시고 점심엔 시금치나물을 꼭 챙겨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챙기신 거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옆구리가 찌르는 듯이 아프기 시작했고 소변 볼 때 불편함을 느끼셨대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신장 결석이 생긴 겁니다. 시금치를 날로 먹거나 즙으로 갈아 마시면 옥살산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야 합니다.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쳐도 옥살산의 절반 이상이 물로 녹아나갑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버리고 찬물에 한번 헹궈서 남은 옥살산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시금치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즙으로 갈아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랬다면 오늘부터 꼭 데쳐서 드세요. 다음은 케일 스무디 얘기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케일을 정말 많이 추천하잖아요. 항산화 성분도 많고 영양가도 높아서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그런데 케일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소죠.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걸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유럽 임상영양기관에서는 케일 주스를 고칼륨 음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케일 한 움큼이 한 잔에 다 들어가니까 칼륨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72세 이광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케일 스무디를 한 잔씩 마시셨는데 어느 날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쭉쭉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확인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다행히 케일 스무디를 끊고 채소 먹는 방식을 바꾸니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일을 드시려면 절대 갈아 마시지 마세요. 데쳐서 찬물에 헹군 뒤 반찬으로 조금씩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데치면 칼륨이 물에 녹아나가서 훨씬 안전해집니다. 혹시 스무디로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케일 스무디가 더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말린 무청, 우리가 흔히 시래기라고 부르는 거 있죠. 시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재료입니다. 시래기국, 시래기나물 정말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래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건조 과정에서 칼륨이 농축된다는 겁니다. 생무청을 말리면 수분은 증발하고 칼륨 같은 미네랄은 그대로 남아서 농도가 몇 배로 높아집니다. 국내 농림 연구 결과를 보면 건조 채소는 생채소에 비해 칼륨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래기국을 끓이면 그 농축된 칼륨이 국물에 다 녹아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시래기국을 국물까지 싹싹 드시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69세 박희철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시래기국을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온몸이 붓고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리 붓기가 심해서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대요. 확인해보니 신장이 칼륨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시래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시래기국 국물을 피해야 합니다. 시래기를 드시려면 먼저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내고 그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묻혀서 소량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국으로 끓여 드시던 분들은 오늘부터 방식을 바꿔보세요. 다음으로 묵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묵은지는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묵은지에는 니트라이트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김치가 오래 발효되면서 질산염이 니트라이트로 변하는 건데 이 니트라이트가 신장에 여감하게 부담을 줍니다. 한국식품공전에서는 오래된 절임식품의 니트라이트 증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니트라이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혈액에 쌓일 수 있습니다. 65세 최정환님이라는 분은 묵은지를 정말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온몸이 나른하고 피로감이 심해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신장이 니트라이트와 염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묵은지는 발효 과정에서 염분도 높아지기 때문에 신장에 이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매운 양념까지 더해지면 염분이 더욱 올라가서 문제가 됩니다. 묵은지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드시되 물에 한번 씻거나 살짝 데쳐서 염분과 니트라이트를 줄이고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평소 묵은지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미역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역국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생일날 꼭 먹고 산후조리할 때도 먹고 몸보신할 때도 먹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역에 요오드뿐만 아니라 칼륨도 함께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시아 임상영양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미역의 요오드 과다 섭취는 중장년층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요오드와 칼륨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니까 신장과 갑상선에 동시에 부담이 됩니다. 70세 장문성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역국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자주 끓여 드신 거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목이 답답하고 붓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다리 붓기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신장도 부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은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드실 때도 국물은 최소한으로 하고 건더기만 소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 자체의 영양은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미역국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지금까지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5가지 채소와 잘못된 섭취법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시금치는 옥살산 때문에, 케일은 칼륨 때문에, 시래기는 농축된 칼륨 때문에, 묵은지는 니트라이트와 염분 때문에, 미역은 요오드와 칼륨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소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고 적당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이제 신장을 편하게 만들고 기능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쉬게 하고 기능을 지키는 생활 실천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니까 꼭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는 데치기 후 국물 버리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과 옥살산 같은 성분들이 대부분 물에 녹아 나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30초에서 1분만 데쳐도 칼륨의 50% 이상이 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채소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국이나 죽을 끓이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채소 데친 물에는 농축된 칼륨과 옥살산이 가득합니다. 이 물로 국을 끓이면 위험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를 데친 뒤에는
반드시 그 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데친 채소를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주면 남아있던 성분까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소 데친 물을 국 끓이는데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오늘부터 바로 버리세요. 두 번째는 갈아 마시지 않고 씹어 먹기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녹즙이나 스무디를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런데 채소를 믹서에 갈아서 마시면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보통 음식을 씹어 먹으면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소장에서 조금씩 흡수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흡수되면 신장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아서 마시면 이미 잘게 부서진 상태로 들어가니까 흡수가 엄청 빠릅니다. 칼륨이나 옥살산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가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채소는 갈아 마시지 말고 꼭 씹어서 드세요. 씹을 때는 침이 나오면서 소화도 돕고 흡수 속도도 느려서 신장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채소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채소부터 시작하세요. 데친 시금치나 숙주나물 같은 것부터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녹즙 대신 씹어 드실 준비 되셨나요? 이 작은 변화가 신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채소는 점심에 드시고 저녁엔 최소화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시간대별로 활동 패턴이 다릅니다. 신장은 낮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채소를 많이 드시면 칼륨과 수분이 몸에 들어오고 신장은 밤에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간 소변이 많아지고 수면이 방해받는 겁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저녁 식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채소나 과일, 국물을 많이 드시면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소 반찬은 점심 식사 때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데친 나물 같은 것만 아주 소량만 드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신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요? 너무 늦게 드시는 건 아닌가요? 네 번째는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씩 물을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젊고 건강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부담이 됩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몸에 수분이 쌓이고 그게 붓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을 안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당량을 마시라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 반 컵 정도씩 여러 번 나눠 마시세요.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물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게 됩니다. 하루 물 마시는 양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억지로 많이 마시려고 애쓰진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신장 회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신장이 제대로 재생되고 다음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자면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의 미세혈관에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신장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모여있는 장기라서 혈압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늦게 자는 습관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몇 시에 주무시나요? 여섯 번째는 가벼운 걷기입니다. 걷기는 전신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걸으면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맑은 혈액이 신장으로 공급되고 신장은 그 혈액을 깨끗하게 거르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나 등산처럼 숨이 많이 차는 운동을 하면 탈수가 일어나고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게 신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땀이 약간 날 정도면 적당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걸어볼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신장을 편하게 하고 기능을 지키는 6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데치기 후 국물 버리기, 갈지 말고 씹어 먹기, 채소는 점심에 먹기, 물은 필요할 때만 조금씩 마시기, 밤 십시 이전 취침하기,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기입니다. 이 6가지만 실천하셔도 신장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일부 채소가 50대 이후에는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금치, 케일, 시래기, 묵은지, 미역 같은 채소들은 분명 영양가가 높은 좋은 식품입니다. 젊을 때는 정말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사는 신장 결석을 만들고, 케일의 칼륨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시래기의 농축된 칼륨은 붓기를 악화시키고, 묵은지의 니트라이트와 염분은 신장 여과막에 부담을 주고, 미역의 요오드와 칼륨은 갑상선과 신장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먹으면 아침 붓기, 다리 무거움, 만성 피로, 야간 소변 증가, 고칼륨 혈증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신장이 보내는 명확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신장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채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해진 신장에 맞는 방식으로 먹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신장은 놀라울 만큼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자고 낮에 활력이 생기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채소를 데치고 국물을 버리고 갈지 말고 씹어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엔 줄이고 물을 필요할 때만 조금씩 마시고 밤 십시 전에 자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신장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채소를 데치고 찬물에 헹군 뒤 소량만 점심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신장이 받는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꼭 데쳐서 물을 버리고 찬물에 헹궈보세요. 그리고 저녁이 아니라 내일 점심에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과 혈압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생활 루틴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혈압과 신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하루 식단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채소 데치기인가요? 저녁 식사 줄이기인가요? 아니면 일찍 자기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